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불평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성불평등 문제는 자료 분석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기에 주로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안 할 수는 또 없죠. 그래서 해보면은 자료 분석 문제가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능 10번 문제.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값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평균 임금이고, 20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근사치 값을 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성 평균 임금 비하고 근사치하고가 거의 이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비니까 좀 값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근사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근사치를 표 옆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지문을 보니까 기역은 얼마고, 니은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제 보면은 계산하는 것들인데 예전에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산수 차원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가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개념 한번 봅시다. 성불평등, 생물학적인 성, 사회적인 성 이렇게 했을 때 생물학적인 성은 선천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입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성은 사회적 환경 교육에서 형성된 성으로 남자로서 뭐 해야 될 것, 여자로서 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 성불평등 현상의 의미, 남녀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성별 차이를 이유로 특정 성이 차별받는 요것의 차이든 요것의 차이든 즉 생물학적 성의 차이든 사회학적 성의 차이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성불평등이라고 합니다. 독해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출제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한다면 자료 분석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성불평등 현상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불평등 현상의 원인 과연 뭐냐 이거죠. 차별적인 사회화,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인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원인은 가부장제의 바탕을 둔 사회 구조가 물론 이하고 비슷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가부장제로 인해서 차별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부장 내 바탕을 둔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되고 여성은 당연히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의식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인 차원은 인식 개선입니다. 결국은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는 이런 인식 개선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제도적인 측면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남녀가 또 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출산과 양육.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를 더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더 만들어 보면 지금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사치를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은 근사치는 이제 20대를 기준으로 100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해서 평균 임금을 가지고 여성 임금 비율을 구했는 거죠. 그러면 남성이 100일 때 여성 9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90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90, 여기도 90 이렇게. 이러면 요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런 형태로. 그래야 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인지 90분의 122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가지고 얘를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구하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요 값을 먼저 이렇게 구해두는 것이 굉장히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얘랑 곱해서 보게 되면 여기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올림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기억은 180보다 작고 니은은 130보다 크다. 자, 기억. 75분의 130.5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135를 아까 근사치를 구했기 때문에 근사치를 가지고 75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75분의 130.5는 173.3입니다. 그러니까 180보다 작다. 작은 건 맞죠? 그 다음, 니은 130보다 크다. 90분의 122가 얼마 나오냐 이거죠. 90분의 122 곱하기 100 하면 135.5가 나옵니다. 그래서 130보다 크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시험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마 헷갈려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의외로 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요걸 먼저 어떻게 구해 놓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주로 답을 많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선지, 평균 임금은 남성과 여성의 모두 40대가 가장 높다. 자, 여기 아까 평균 임금이 173.3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는 135.5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40대가 가장 높다. 40대가 남성은 200인에 가장 높죠. 그런데 여성은 145이라 30대가 가장 높죠. 오히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다음 3번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작다. 자, 40대 이걸 이제 계산하기 전에 두 집단의 평균값이 어디에 놓이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두 집단의 평균값은 각각 두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A 집단의 평균값, B 집단의 평균값 이렇게 있으면 두 집단의 평균값은 이 범위 사이에서 어딘가에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숫자가 A가 구성원 수가 많으면 이쪽에 가까워질 테고 B가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B 쪽으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답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0하고 61 이렇게 놓았을 때 100과 61 사이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60%보다 작다 이래 됐으니까 틀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61%보다는 분명히 높은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연령대별 남녀 평균 임금 차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비교를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상대적인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은 4.9.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0. 여기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73.3이니까 37. 대략 한 37 정도 되네. 그죠? 여기 아까 10이라고 그랬죠. 10. 그 다음에 여기는 135 정도 되니까 65 정도. 그 다음 여기는 190에서 94.5니까 대략
한 95 정도 되네, 그죠? 95. 그 다음 여기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60 정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자, 늘어납니다. 4.9, 10, 35, 뭐 65, 95 이렇게 다 60 이렇게 됩니다. 지속적이라는 말은 어느 한 부분 또 낮아지면 안 되죠. 그런데 60대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선지. 5번 선지도 아마 맞는 것으로 처리했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답률이 아마 제일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정확한 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 1.5배라면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50대 남성 임금 총액이 40%보다 크다. 40%보다 크다. 왜 이게 틀렸느냐 하면은 남성 1.5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예를 들면 190 곱하기 1.5배니까 3. 그 다음에 94.5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33.16%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전체 임금 총액의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간 착각해버리면 틀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면 41.22%가 나오기 때문에 4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시험에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 이쪽으로 묻는지 이쪽으로 묻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불평등에 대한 그 내용은 실제로 공부해야 될 개념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자료 분석을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잘 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방금처럼 이렇게 미리 추정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계산을 빨리 해놓고 옆에다 메모해놓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